(1930년 6월) 공산당은 홍군에게 대도시를 공격할 것을 명하였고 펑더화이가 창사를, 마오쩌둥과 주더가 난창을 공격했지만 국민당 군대를 이겨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시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하려 한 리리산과 스탈린주의자들은 당 지도부에서 밀려났죠. 하지만 장제스는 몇 년 사이에 큰 규모로 성장한 홍비를 소탕하기 위하여 그 본거지인 장시 소비에트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30년 말 장제스는 10만 대군으로 소비에트를 공격했지만 홍군은 적절한 게릴라 유격전을 펼치며 그들을 막아냈습니다. 1931년 5월 장제스는 20만의 병력으로 제2차 초공전을 펼쳤지만 이번에도 홍군을 이기지 못하였고 한 달 뒤에는 30만 대군으로 직접 전선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일본군이 만주사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장제스는 어쩔 수 없이 제3차 초공전을 중단하고 난징으로 돌아갔죠. 사기가 오른 홍군은 1931년 12월 정식으로 중앙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고 마오쩌둥을 주석으로, 주더를 총사령관으로 하여 푸젠성과 광둥성으로 세력을 넓혀나갔습니다. 그리고 난징 정부는 1933년 4월 25만으로 제4차 초공전을 시작했지만 국민당 군대는 또다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게다가 5월 31일에는 국민당 정부가 일본과 탕구 정전협정을 맺어 사실상 만주국을 인정하였죠. 탕구 협정으로 일시적 평화를 얻은 장제스는 1933년 10월부터 다음해 가을까지 90만 대군을 이끌고 제5차 초공전을 벌였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러시아 군사고문 팔켄하우젠의 권고에 따라 도로와 토치카를 건설하고 매우 느리게 진격하였죠. 따라서 홍군은 주특기인 게릴라전을 펼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백군은 홍군의 게릴라전을 봉쇄하기 위하여 점령한 마을을 불태워버리는 초토화 작전을 사용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4차 초공전 이후 마오쩌둥은 정면 승부를 지시한 소련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지휘권을 상실한 상태였고 그 자리는 독일인 오토 브라운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무기 자체가 국민당 군대와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정면 승부로 홍군이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홍군은 6만가량의 군사를 잃었고 농민들도 100만 명이 살해되거나 굶어 죽는 참사가 발생하였죠. 이제 더 이상 정강산을 중심으로 한 소비에트를 지켜낼 수 없게 되자 당 지도부는 혁명의 근거지를 서부 내륙으로 옮기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34년 10월 16일 홍군 군사위원회는 마침내 장정 개시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공산당은 이를 항일 구국전쟁이라고 포장하였지만 실상은 도망이었고 그 도망은 군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에트라는 나라 전체가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장정의 경로를 간략히 살펴보면 소비에트의 본거지 장시성에서 출발한 홍군은 최초에는 남서쪽으로 이동하였지만 이내 북쪽으로 진격하여 후난성을 통과한 후 스촨성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샹강에서 장제스에 의하여 가로막힘에 따라 구이저우성에 있는 서쪽으로 이동하여 쭈니시를 점령하였죠. 그곳에서 진행한 회의에서 마오쩌둥은 저우언라이의 도움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며 공산당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휴식을 취하며 병력을 보충한 홍군은 다시 서쪽의 윈난성으로 향하였습니다. 러우산 전투와 우강 전투에서 승리한 홍군은 진사강 도강에 성공하여 스촨성에 들어갔고 손안에 든 적을 놓친 장제스는 비행기를 타고 스촨성으로 날아갔습니다. 또 다른 양쯔강 지류에서 홍군을 저지할 계획이었죠. 홍군은 루딩차오에 이르기 전 한족을 증오하는 러러족을 만나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스촨성 출신으로 러러족 말과 풍습을 잘 알고 있던 유보청의 활약으로 루딩차오 근처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장정의 백미라고 하는 루딩차오 전투가 발생하였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홍군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빼앗은 루딩교입니다. 길이 60m, 쇠줄 13개를 걸어 나무 판자를 깐 루딩교 건너편에는 국민당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나무 판자를 걷어낸 까닭에 다리 가운데까지는 쇠사슬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죠. 기관총을 들이댄 국민당 군대는 홍군이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강을 건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홍군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목숨을 건 사투 끝에 다리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쯔강을 건넌 홍군은 티벳고원이 내려다 보이는 대설산을 넘었고 1935년 7월 20일 스촨성 북부 소비에트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한 달가량을 쉰 홍군은 다시 행군을 시작했고 열흘을 걸어도 사람을 볼 수 없는 대추원 습지대를 지나 정강산을 떠난 지 1년 만인 1935년 10월 20일 만리장성 바로 아래의 산시성에 도착하였습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추격전을 벌였지만 홍군을 잡는 데 실패한 장제스는 빈손으로 난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장정의 전체 행군 길이는 약 1만 킬로미터인데 이것은 미국을 2번 횡단하는 것과 비슷한 거리이며 대장정은 국민당군의 포위를 벗어나 서부 내륙의 새 근거지를 찾기 위한 전략적 후퇴임과 동시에 필사의 탈출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9만여 명으로 출발한 장정이 끝날 때에는 7천여 명으로 줄은 것을 감안하면 군사적으로는 실패한 작전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엄청난 이동을 통하여 홍군은 무려 2억 명이 넘는 농민, 노동자, 국민당 탈영병을 만났고 줄어드는 홍군의 빈자리를 그들을 통하여 메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역사학자들은 대장정을 시작하기로 한 공산당의 결정이 이후 중국 역사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뿌린 씨앗이 결국 붉은 열매가 되어 중국 통일이 완성되었으니까요. 이상 2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